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게 케이블 타이로 해서 좀 깔끔하게 묶어주고, 밑에 이제 와샤가 들어가서 양쪽으로 아래 위로 조여줌으로 해서 조금 진동을 해도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 용지는 에어컨 밑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을 때 보면 이 설치 용지가 없이도 우리가 설치하는 그 구격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배수호스는 이거를 이제 유연호스라고 그러는데요. 유연호스. 지금은 유연호스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가정용으로 500ml짜리, 그 다음에 이제 포에이로 700ml짜리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적으로 그 신품으로 구매하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이전 설치할 때 그걸 가져오지 않았다면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PVC로 다 연결했는데, 지금은 유연호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죠. 그 다음에 드레인에 이게 유인호스의 양쪽을 잠글 수 있는 클램퍼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이거는 이제 이전 설치할 때 이걸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슬을 한다고 하면 철거할 때 그게 이제 양쪽에 본드 칠되어 가지고 붙게 되는데 잘 이렇게 떼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액관 가스관측에 제대로 보호를 해 주셔야지만 냉방일 때 그쪽으로 이제 누수 현상이 없습니다. 결로 현상이 생겨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단열재, 드레인 유연 호스를 꽂을 때 단열재, 이것도 잘 이전 설치가 있다고 하면 잘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습도가 많은 이런 현장 같으면 여기서 방울방울 떨어져 가지고 석고보드를 적셔서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S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치 안내서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실내기 샤시마다 구격이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포에이는 이겁니다. 판넬 치수가 950에 950이니까 맥시멈 900까지 이렇게 타공을 가로 세로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875라고 되어 있죠. 구멍 치수가. 근데 875를 하면 너무 빡빡해요. 지금 그 천정에 만일의 경우에 텍스가 되어 있다 하면 텍스가 300에 600짜리지 않습니까? 그 300짜리를 이제 두 장을 뚫고 좀 더 나가야 돼요. 이게. 그리 하다가 보면 엠바가 걸리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요걸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량은 구멍 치수를 참조해서 최소한 이렇게 뚫어야 되고, 잘 보시면 이제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용지를 바로 이제 천정에다 대고 설치를 하시려 그러면 에어컨 포장지 제일 아래쪽 바닥 하단부에 밑에 보시면 치수가 다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어느 쪽으로 설치할 건지에 따라서 드레인 방향, 배관 방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를 하는데, 천정을 만일의 경우에 치수만큼 개봉을 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면 뭐 정확하게 그게 표시되니까 하면 됩니다. 레이저는 요즘 비싸지 않는 레이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 볼트로 수직을 세워서 옆에다가 평자를 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레이저가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실내기 부분은 스트롱 앙카 말고 반드시 세트 앙카를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 대부분이 그냥 집어넣고 임팩트 드라이브로 바로 이제 잠그는데, 이거를 중간에 지그를 이용해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쳐주면 안이 벌어지고 나사에 의해서 그 세트 앙카 안을 벌어지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많이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이 세트 앙카 하나가 2톤을 견딘다 그러거든요. 2톤을. 그래서 뭐 우리 에어컨은 불과 뭐 한 40kg 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이 이렇다는 걸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구멍을 뚫을 때는 물이 타고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하향으로. 근데 우리가 현장을 가다 보면 천정 이 속이 없어서 천정이 그냥 이렇게 구멍을 뚫을 때 이걸 약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천정이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잘 뚫으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해야지만 빗물이 타고 와서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걸 모르고 수평보다 상향으로 뚫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 처리를 잘해서 물이 절대 타고 들어오지 않게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여름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상향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꺾었을 때 중간에 이제 보면 뭐 통신선 CD 전선관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선도 CD 전선관 뭐 22mm나 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좀 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위쪽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물이 이제 고여서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조금만 해갖고 구멍만 조금 내놓으면 물이 타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 많이 시설을 하다가 보고 문제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터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 이 부속품은 이렇게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에어컨에 나와 있는 날개고 와셔를 이렇게 이제 조이라는 거죠. 이거 위에 거 안 다는 분도 계시죠?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꽉 조여는 안 주셔도 되는데요. 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역을 적당하게 조여 주셔야지만 이게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반드시 좀 아래 위로 다 하고 와셔 집어넣고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4개소 해가지고 기계를 따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 수평으로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천장에 지금 텍스나 아니면 스코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삐뚤어졌을 때 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불호화가 돌아가면서 수평이 안 됐을 때 진동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드레인이 만일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레인이 나오자마자 이거는 압력으로 뭐 일반 우리 스탠드형 에어컨 드레인 펌프처럼 그냥 확 불어내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돌아서 조금씩 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져 가지고 반대 방향의 드레인이 되어 있으면 물이 차서 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감안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설치 용지가 잘 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외기 설치 이제 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해안가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주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해안가지 않습니까?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외기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게 옥상에다가 보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상 방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옥상 방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이 새면 그게 어디로 가가지고 크랙을 타고 가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물이 새게 됩니다. 잡지도 못해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옥상 전체를 방수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야 뭐 지금 싱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무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집단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10마력당 한 23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상업용 S 모델 말고요, 멀티보이 같은 거 230kg부터 다 300kg 이내기는 한데 그걸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건축 구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건 자세하게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외기가 놓일 자리에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옥상에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뭐 전혀 담배를 못 피우니까 옥상의 일부 장소에서 그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에어컨 근처에는 이게 항상 바람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낙엽도 쌓이게 되고, 또 외부에 버려놨던 담배꽁초가 불고 돌아서 에어컨 주변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담배 불씨가 들어가면 화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다 하고 나면 건물 측에다가 안내를 반드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리 되면 바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하기 때문에 먼지를 좀 자주 청소를 해주시고, 담배꽁초나 나백 같은 거 청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안전한 거는 펜스를 딱 쳐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에어컨 주변에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에어컨에 이렇게 불씨가 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에 오일도 들어가 있고 각종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공조기 전문점 근무를 할 때 창고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못 잡더라고요. 다 태웠어요. 완전히 남아있는 게 컴프레셔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불씨도 뭐 엄청나요. 내가 그거 보고 오금이 다 저렸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화재에 대해서 이제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냥 설치만 뚝딱 했다고 끝낼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에어 가이드를 하나 설치를 해서 바람이 직접 안 나오고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설치 CIQ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조금은 이제 이게 응축될 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사람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 에어컨이 바람에서 넘어갈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뒤에 벽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배관도 터질 거고 또 에어컨도 손상이 될 거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또 사람 다칠 거니까 뒤쪽이라도 이렇게 안전장치를 좀 이렇게 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규정에 나와 있고요, 앞뒤로.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옥상에 방수 깨지게 이게 못을 박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진가대, 요게 받침대 밑에 아주 접착력이 굉장히 강한 실리콘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칠로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요거 나중에 떼낼 때는 절대로 이거 떼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우레탄 방수 그대로 다 들고 일어나요. 그만큼 단단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능력 감소가 좀 되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불가피할 시에 이제 설치하라고 하는 건데, 뭐 불가피하지 않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좀 감소하는데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정발기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정발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물이 떨어져요. 이제 그 물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외부 차구니까요. 외부에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달라붙어서 얼음으로 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금 같은 방법은 히터 방식이 아니고, 냉동에는 지금도 히터 방식을 실내기에다 쓰고 있는데 히터 방식이 아니고 사이클을 일순간, 실내기는 돌리지 않고 일순간 냉방으로 돌려서 물을 이제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만일의 경우에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지 않으면 그냥 온 사방에 물이 나와서 미끄럽고 얼음이 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호수가 길면 요거 고객분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전기도 연결해야 돼요. 여기 물이 그냥 내려가다가 얼어버려 가지고 안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 경기북부나 강원도 이런 쪽에는 이걸 설치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요즘 이런 게 호수가 나오더라고요. 냉동 쪽에 할 때는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밑부분을 보시면 요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을 거 막고, 그 다음에 드레인 나가는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턱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달아보니까 배수가 되긴 해요. 특히나 이제 2단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쐈을 때, 2단으로 적재를 했을 때 이 에어컨이 내려와서 아래쪽에 있는 에어컨 위에 그냥 물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얼어가지고 아래쪽 에어컨이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진 가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물이 차는 것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얼음이 얼어 올라와요. 얼음이 이제 얼어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최소한 100mm 이상,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200mm고요. 지금 요 같은 100mm 조금 더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배관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튜브 카트기를, 이러니까 이 동배관을 약간 굽은 상태에서 이거를 카팅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펴가지고 카팅을 해야 이게 반드시 90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삐딱이 하면 여기 살아낼 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동배관을 잘 펴서 직각을 해놓고 하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완전히 설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한 반 바퀴 정도 잡고 두 번 돌리고, 반 바퀴 정도 조이고 또 두 번 돌리고 하면 금방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벌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벌을 집어넣어가지고, 후 불지 말고요. 후 불면 안 좋습니다. 진방울이 다 동배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중에는 다량의 습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동배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털어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뻘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뻘을 제거 안 하면 이게 다시 에어컨의 컴프레서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부분에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전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대부분이 사용하지요. 이거도 좋은 것도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요즘 자동으로 딱 흘러서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올려서 할 거냐, 수평에서 요거 참조하십시오. 요거 이제 4분의 1인치, 그 다음에 8분의 3, 2분의 1, 8분의 5, 4분의 3.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수들이 인치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미리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인치를 사용 안 하고 대부분 미리를 사용해서 하는데, 지금도 4분의 1 한 롤만 좀 갖다 주라, 8분의 3 갖다 주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이거는 인치 갖다 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게 이제 인치를 쓰지 마시고 미리를 쓰는 걸로 이렇게 순화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인치를 쓰지 않고 미리 단위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635, 952, 그 다음에 12.7, 15.88, 19.05, 22.22, 2858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19.05 이상 되면 이렇게 나팔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소켓 끼워서 용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는 안 할 거고. 또 아마 옆집에서 지금 크레인이 움직이는가 봅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잠깐만 방송 중